자, 안녕하십니까. 신대가의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도 어떻게 매매 잘 하셨습니까? 아침장이 쭉 치고 올라가더니 갑자기 떨어진 이유도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런 거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코스피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토요일 날 방송이죠. 저번 주 토요일 날 11시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그것도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제가 M자형 차트를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M자형 차트는 어떤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 M자형 차트입니다. 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M자형 차트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딱 그 모양새였습니다. 이따 30분 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그림이 저항선을 찍으면서 M자형 차트로 올라온 그런 그림이에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조정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밑에서 M자 이마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이마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라인들을 다시 올라왔을 때 저항선 삼아서 또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뭐예요?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거를 미리 예상하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M자형 차트 왜 조심해야 될까요? 자, 토요일 날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자, 요거를 미리 저항선을 알았다면 우리가 대응하기 너무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특히나 다우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같이 조정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큰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도 같이 조정이 나오게 되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이 큰 종목들, 지수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것이니까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찍고 나서 M자형 차트 이마라인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다우지수는 밑에서 W자 그림을 찍으면서 저 밑에까지 조정이 나왔죠. 우리 코스피도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된다면 미리 알고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현재 다우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 저항선들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제가 윗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또 한 번 올라탄 그림입니다. 이거 주말에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지선 삼고 올라간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우리를 왜 봐야 할까요? 코스피 지수는 전 종목이 다 있지만 코스피 200 지수는 시총이 큰 아주 큰 종목들만 200개를 추려놓은 게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옥죄시켜 놓은 게 일봉 차트죠. 자, 코스피 200 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이런 라인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라인들을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일봉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라인들을 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과거에 이 저항선들을 보시면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뚫고 올라가서는 어때요? 이 라인들을 지선 삼아서 올라간 그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큰 조정이 났어요. 이건 제가 장중에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밑으로 더 많이 떨어졌죠.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어디고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다시 저항 삼아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밑에 있는 지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를 또 염두를 해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토요일 날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렸던 그 30분 봉 차트예요. 자, 이거는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코스피 200 선물 차트가 올라가게 된다면 뭐가 올라가요? 코스피 지수가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W자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W자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됐죠? 월요일 같은 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이고, 그쵸?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이런 지선 라인들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토요일이 여기고요. 월요일이 여기에요. 이 양봉. 이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계속 투닥투닥 하면서 올라갔어요. 이날 바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월요일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W자로 바로 올리게 된다면 밑에서 잡은 콜옵션을 잡은 그 개인 투자들 다 살려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던 거고요. 오늘자 라인을 보시면 이 라인에서 급반등이 나온 그 그림입니다. 자, 제 예상대로 W자 반등이 나온 그런 시점인데 오늘 고점 저항을 한번 볼까요? 자, 과거 이런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연결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 차트예요. 자, 이거는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이에요. 그대로 연결을 하면 오늘 최고점 라인이 코스피 최고점 라인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200 선물 저항선이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런 그림이죠. 자, 이거는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해서 방송 시간 때문에 이렇게 캡처를 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깨고 내려가면서 416.90 라인에 끝났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냐면 선물 지지선 밑에 있는 이 414 쪽에 있는 지지선이 있어요. 요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자, 지금 415에 마감을 했는데 416이면 416.90이면 여기에요. 이 위치까지 봉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라인들 당장 내일장 같은 경우에 혹시나 개파락으로 내려온다 해도 밑에 있는 이런 지지선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한번 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주종이 나올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이 이데리에서 이런 선물 차트나 이런 다우지수 차트, 코스피 지수 최저점 라인 지지선도 제가 다 알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지지선 라인들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지선 라인들 추세선 긋고 대응하시는 분들, 그 라인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다시 올라와서 그게 저항선이 되더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보시면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누가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저. 웨인하고 기관, 메이저입니다. 근데 이 지지선 라인이 깨주고 나서 뭐 했어요? 저항선 삼았죠.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도 깨고 내려와서 여기를 저항을 삼고 끝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간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풋옵션을 3만원서부터 2만원, 그러니까 0.30서부터 0.20까지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장에 25,000원을 찍고 그 다음날 지수 개파락이 나왔죠.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시총 큰 종목들 억대로 대응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장 같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억대 단위로 이렇게 많이 시총 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지를 걸으셨어야 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개파락이 한번 나왔을 때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밑에서 25,000원에 잡았던 게 이날 고점이 7.86, 78만 6천원입니다. 25,000원에 잡았던 게. 그래서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해지를 걸었을 때,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하락분을 메꾸고도 적은 금액으로도 오히려 그거를 메꾸고도 수익으로 여러분들 창출할 수 있다. 이거는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시켜 드리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 M자형 헤드앤숄더 이마라인도 만들었죠. 다우지수와 똑같이.
그러고 나서 M자형 위에 저항선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시까지 그려드렸습니다. 이 M자형 차트 위에는 저항선도 알려드리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하락을 예견을 했죠. 자, 이렇게 지수 보통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내 주식이 오를 거다, 이런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자리에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좀 얄밉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위에 조정이 나올 거 미리 예상을 하고 얘기해주는 전문가가 있었다면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해서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 라인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왔어요. 저기 다 지나고 나서 이런 거 지지선이 있다고 지지선을 찍고 올라왔다고 그런 말을 누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제가 마켓 위너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다,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되고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되고 315콜도 제가 콜옵션도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을 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찍고 나서 반등으로 크게 올라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 발표가 나오는 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풋옵션을 야간장에 또 매수를 드려서 그 다음날 2100%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그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 갭자리를 매끄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15콜을 제가 매수를 드렸던 거예요. 그 라인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올라간 그림입니다. 이날만 4,300%, 43배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많이 만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지저항선이 왜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선이 왜 이렇게 많으냐. 자, 이런 선 하나하나에 예전부터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하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선 삼아서 또 매수를 드리던 그런 라인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흔히 주파이더맨 뭐 떨어질 거 예상을 했다 해서 주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오늘 장 그림도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하는 그런 찍은 그런 그림이고, 다우지수도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조정이 나왔는데 현재 그림 한번 보시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는 주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은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고 한 번 더 이 라인을 찍으면서 음봉으로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것처럼 굴다가 한번 여기를 뚫고 머리를 내밀면서 끝났어요.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저항선까지 한번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꼬리를 달고 내렸죠. 그런데 어제 다우지수는 어떻게 끝났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거기를 지지선 삼아서 이 파란색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올랐어요. 이걸 뭐를 뜻하냐면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45,000포인트에 있는 저 저항선까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 한번 뚫었기 때문에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14일 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이 라인과 또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라인을 연결을 하면 여기를 한번 찍으면 조정이 나올 것이다.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신대가 방송을 하고 그 다음날 여기를 찍었어요. 보이시죠? 윗저항선을 딱 찍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기 찍었을 때도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는 그 이유였어요. 현재 구간을 볼까요? 나스닥 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돌파를 하고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파란색 라인, 이 라인들은 과거 저항선이었지만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한번 찍었을 때 어떻게 또 변하는지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우리 개인 개별 종목들도 다 이런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고
그 지선이 다시 뚫고 내려가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예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 그 신대가 방송을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밑에 있는 이런 지선들 계속 찍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방송 전에 거 여기서 돌려보시면 나와요. 이런 라인들 찍었을 때. 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런 저항선을, 파란색 저항선, 이 삼각수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 저항선을 맞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올랐어요. 자,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선을 찍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선이 지선으로 다시 바뀐 라인이에요. 전체적인 그림 볼까요? 여기에서 올라와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뭐예요? 영어로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밑에서 못 먹어도 일단 한번 매수 한번 보시고 손절 딱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경우 오늘 다 와가니까 저하고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저항선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지선 오늘자에 안 찍더라도 내일자나 내일 모레자 밑에 지선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정확하게 매수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선으로 바뀐다. 이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뭐 테슬라,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과거의 저항선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저항선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가면 위로 슈팅이 나오고 이런 저항선들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위로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립니다. 이런 저항선들도 밑에 있는 저항선들도 뚫고 올라가서 지선 삼고 위로 올라간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어요. 현재 그림 한번 볼까요? 과거에 이 저항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다우지수처럼 머리를 내밀었죠. 저항선 머리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럼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돌파를 했죠. 자, 그 다음날 돌파를 했는데 뭐 했어요? 이거 지선 삼고 위로 지금 반등 중이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지지를 했을 때는 매수점으로 보되 이 라인이 깨지면 다시 저항선으로 된다는 거를 우리가 추세선을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훨씬 쉬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 한번 보셨는데 어때요? 저희 강의 시간에서 또 계속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종목들 추세선을 미리 그어놔야 됩니다. 그 추세선 그는 법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들을 보셨는데 뭔가 틀린 게 보이시는 분들 지금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그래프에 이평선이 없어요. 아까 코스피 선물 차트도 그렇고 다우지수 차트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 테슬라, 엔비디아 전부 다 이평선이 없어요. 선만 있죠. 추세선. 저는 보조지표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조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과 지선이 어딘지 정확하게 집어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이평선이나 이런 지선 없이도 매수점 잡는 법.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일봉상 쫙 피세요. 그 일봉상 한 500개, 700개 정도가 좋고 아니면 어떤 종목 같은 게 1000개 이상 늘리셔도 됩니다. 그런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이 만나는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라인이에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쫙 펴서 봤더니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연결을 해놨는데 그 라인을 또 찍었어. 오,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네. 신기하네. 자, 근데 또 찍었습니다. 뭐 해야 돼요? 매수. 우리가 추세선을 왜 그어요? 매수하려고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세선을 왜 그어요?
내가 매수를 잡고 나서 계좌에 파란불 뜨는 게 너무너무 싫다. 그런 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삼각수렴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W자잖아요. W자 반등. 여러분들 흔히들 쌍바닥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라인들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자, 위에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발견하신 분들은 두 번째 매수 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저항선 라인들을 다시 찍을 때는 여기가 매수점으로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저항선이 지지선 바뀌어요. 일봉이 뚫고 올라가면 그 다시 내려오면 그 라인들은 지지선으로 변해요. 당일날 말고 봉이 하나 더 생겼을 때 이런 라인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겠죠. 어디까지, 목표점을 어디로 보고, 과거의 저항선과 저항선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라인들을 찍으러 갈 때 목표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에 갈 때 단기 저항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라인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서 1000주를 샀어요. 그럼 올라가면 이런 단기 라인들이 있으면 그런 라인들에서 200주, 300주 이런 식으로 수익으로 계속 청산을 하면서 가면 신법이 안정이 돼요. 몽창 다 들고 가면 위에 저항선 찍어서 다 털면 너무 좋죠. 근데 신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종목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똑같이 제가 진행이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라인들을 또 찍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겠죠. 실제로 제가 여기서 19,0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생방송에서 19,000원에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위에 있는 목표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매수를 못 보신 분들이 나중에 방송을 봤더니 이런 라인들을 밑에 찍고 있더라. 이러면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매수 찬스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매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저항선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구간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따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런 데 따라 들어가면 신법이 흔들리죠. 다시 조정이 났을 때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봐야 합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됐을까요? 이 19,0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가는 35,000원을 드렸어요.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가 19,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 두 번째 매수 찬스도 제가 드렸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쭉 치고 올라가면서 목표점 기준 84.21%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리고, 그리고 고점 기준 165.79%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단타로 접근하셨던 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데서만 잡았으면,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한번 매매를 했을 텐데, 아, 기업 펀더멘털하고 모멘텀이 너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보다 매수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드리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을 견디면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할 때 일부 물량을 살짝 정리를 하시고 위로 뚫고 올라갈 때 목표점 갔을 때 전량 청산하는 그 기법입니다. 자,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 있는 이노스페이스도 밑에 있는 지지선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그쵸? 왜 매수 드린 이유 아시겠죠? 저점하고 저점하고 계속 연결을 하면 그 라인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자, 이렇게 매수를 들여서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일봉상 그 라인들을 지선 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최저점에서 매수를 못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자, 이런 파란색 저항선 있죠. 이런 저항선들을 돌파하고 왔을 때 거길 두 번째 매수 찬스를 봐야 한다. 자, 첫 번째 매수 찬스 못 잡아도 괜찮다. 자,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기법으로 이렇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어디에서? 추세 지지선에서.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 그랬죠. 이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랩지노믹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에코프로를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던 거고,
자, 매수점이 잡히고 나서 하루 만에 이렇게 17.44%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에코프로를 매수 줬다고?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도 알고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드렸으며 목표가도 여러분들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려서 자, 18.79%까지 지금 상승이 나와 있고, 위에 있는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에는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이 하나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위에 있는 제 목표치 위에 저항선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던 그 에코프로 BM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뭘 드렸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 신대가 방송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를 드리고 나서 위에 올라갈 때 28.38%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고, 제가 목표점으로 드렸던 그 라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온다면 저런 자리에서는 목표점을 두시고 청산을 하신다든가 절반만 터신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삼각 돌파 매매 기법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올해 저항선을 뚫은 그런 시점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그것도 알려드리면서 지금 수익이 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매도점이 오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드립니다. 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19.33%까지 지금 상승이 나와 있고, 위에 있는 목표 저항선은 아주 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신법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5만 원에 매수를 드렸죠. 정확히 25만 원 라인을 딱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자 찼습니다. 13.6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살짝 찍었는데, 자, 이 라인을 찍고 살짝 조정이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 W자 반등 그림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과거에 물려 계셨던 분들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위에 있는 저항선 한번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삼성 SDI를 비롯한 그런 종목들 다 매수를 잡고 현재 전 종목의 수익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추세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바탕으로 매매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화요일마다 제가 그 방송을 하는 이 신대가 방송은 꼭 즐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없어도 다른 보조 지표가 없어도 여러분들 수익 나게 해드리는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자, 신대가 방송을 봐야 하는 이유, 이런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점을 또 드리면서 신법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런 저항선을 찍었을 때 다우지수 이런 저항선, 코스피 지수 저항선도 알았고, 밑에 있는 최저점 지지선도 알고 있는 신대가의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어떠세요? 이평선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면 오늘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고점 저항선도 제가 다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어느 차트, 어떤 차트에서 매수를 봐야 하느냐,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목표치를 3만 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저 위에까지 다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 매수가 잡히고 나서 3만 원을 갈 때 제가 수익 확정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50.06%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리면서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과거에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도점으로 드렸던 거고요. 자, 현재는 지금 돌파해서 다시 지지선으로 바뀐 그런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나중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략주 제가 하나 솔루션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5,300원에 드렸는데 27,000원까지 다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역헤드인 숄더 아랫머리 구간, 쌍바닥 구간 라인을 찍고 나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역헤드인 숄더 팔라인을 만들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300원 어딘지 볼까요? 15,300원 여기에요. 자, 이 15,3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갈 때 76.47%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평선이 없죠. 보조지표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 화살표 보이죠? 슈팅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추세선을 설정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저항선 라인들 이거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이날 상한가를 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목표점을 드렸던 그 라인 가면서 61.81%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던 그 라인들을 보고 계세요.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정확하죠. 자, 이평선 없죠. 보조지표 없습니다. 전 그런 거 안 봐요. 자, STX 그린로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지선으로 바뀔 것이다. 매수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드렸을 때 40.95%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그림을 보고 계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 이 삼각 돌파 매매 진수가 나오죠. 자,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삼각 수렴 구간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64.05%의 또 상승이 나온 그 그림을 보고 계세요. 자, 토니모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치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항선 라인만 돌파를 하면 간다고 얘기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위로 슈팅이 났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흔들었어요? 밑에 잡은 개인 투자를 다 털게 만들려는 거예요. 수렴 구간이 길었죠. 이런 라인에서 위에 올라갔다가 한번 운봉 떨어지면 어제 털걸. 친구가 전화 와서 여기서 못 털었어. 이게 메이저의 세력들의 다 이런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위에 저항선 갔을 때 10,000원 갔을 때 50% 물량을 털었습니다. 그게 57.73%의 수익 확정을 해드렸고, 이날 고점이 얼마예요? 상한가. 상한가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또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리모리 한 번 더 매수를 드렸죠. 왜냐하면 토니모리는 전체적으로 역헤드인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깨 하단 라인에 매수를 드리면서 위에 이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팔라인 하면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7.32%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그림입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 뭐예요? 여기서 매수를 잡았던 개인 투자자들 흔들어서 다 털게 만들고 다시 올리라는 그런 전술이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도 밑에 있는 지지선 쌍바닥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목표치 3,730원 어디예요? 여기죠. 3,730원 가면서 50.40% 수익을 또 확정시켜드린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LS 일렉트릭도 W자 역헤드인 숄더 그리면서 올라갈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맞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에서 쭉 내려와서 W자 역헤드인 숄더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60.31% 수익을 또 여러분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자, 요즘 많이 올라가 있던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밑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그때 69,600원에 매수를 드려서 여기에서 69,400원까지 찍었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목표치를 갔을 때 72.41%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고, 제가 주태형의 주식사 사업에서 여러분들에게 6만원 오면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내려와서 6만원을 찍고 나서 위로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죠. 10만원 넘었어요. 어떠십니까? 이런 추세 지선, 이평선도 없고 보조지표도 없습니다. 그런 라인에서 매수를 들면서 수익을 크게 창출시켜드린 그 모습.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렸을 때, 여기 저항선을 말씀드렸어요. 저길 간다고? 에이, 얘네 잘 안 움직이는데? 갔죠. 자, 제가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서 77,000원 가면서 48.08%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지지선 잡는 그런 모습을 또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여기에서 W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살표까지 해드렸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기술 제 목표치를 가면서 107.55%까지 수익을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이거 더 올라갔던데. 그쵸? 더 올라갔죠. 그런데 제가 매수점을 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위에 있는 목표점을 드린 건 여기에요. 물론 뭐 이거 제가 생방송 계속 나오고 있었으면 그 상황에서 이거 지금 털지 마세요. 더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벌써 이거 제가 매도점 다 드렸잖아요. 107.5% 수익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또 다른 종목부터 잡으면 되니까. 그쵸? 자, 캐리입니다. 캐리 밑에 있는 지지선 3,200원 라인을 찍으면 매수를 한번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표치 얼마예요? 6,800원 드렸습니다. 자, 3,200원 라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여기가 왜 매수를 봐야 하느냐? 과거에서부터 이 캐리라는 종목은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라인들을 보시다시피 또 찍으면서 지속해서 반등이 나온 이 추세의 지지선 3,2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치를 드린 게 여기가 6,800원이었어요. 그대로 올리면. 그런데 이 저항선은 뭐예요? 우상향 저항선. 뭐예요?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딱 찍었을 때 6,800원 갔을 때 수익 창출한 게 112.50%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여기 밑에 빨간색 추세선 있죠. 보이시죠? 자, 캐리는 이 라인들을 제가 계속 찍으면서 있다가 한번 살짝 또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요거 나중에 지선 제가 매수할 만한 그런 지선 오면 다시 한번 매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대응 자리. 자, 이런 옵션 라인들 여러분들 매수를 많이 드리면서 목표치도 드리고, 자, 이렇게 하루 만에 185.71%까지 또 수익을 또 챙겨 드렸는데 옵션에서 솔직히 100%는 저는 별로 안 채워드립니다. 자, 이 300% 수익도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제가 매수 이제 300% 수익을 또 챙겨드렸고,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10분 만에 이렇게 160%가 또 상승이 나오고, 이날 고점으로 기준으로 230%까지 또 풋옵션이 또 상승이 나오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주식 상한가 30% 우와 이러시는데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30%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현상을 갔는데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선물 자리나 이런 옵션 자리, 이런 추세 저항선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또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런 라인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 그 자리를 드리면서 생방송에서 또 큰 수익을 안겨드렸죠. 제 352.5풋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300% 수익을 드렸어요. 이거 10분 봉이에요. 그 다음날 봉 2개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330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 나오는 날 야간장에 드렸습니다. 0.40서부터 0.30까지 자, 풋옵션 한번 매수를 330 풋옵션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날 이거 10분 봉입니다. 1봉이 아니에요. 10분 봉상 자, 21배 올라간 그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 땡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우리 코스피 지수 최저점 지지선을 찍었으니까 지수 관련주들 쓸어 모아야 되고, 그리고 315 콜옵션 한번 매수 한번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0.25서부터 0.20 이거 뭐예요? 25,000원서부터 2만원까지 한번 매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10분 봉입니다. 1봉 아니에요. 10분 봉 아침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8시 45분에 선물장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4,300%에 제가 상승이 났습니다. 이거 딱 시작한 게 38배, 3,80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서 4,300%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이런 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시총 큰 종목들을 잡았을 때 우리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어야 되고 이런 큰 지선 라인들 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보면서 수익을 한번 맡길 수 있겠죠. 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하셔야 돼요.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만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해지 개념으로 여러분들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략 조합도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공략주입니다. 자, 이평선도 없고 부조지표도 없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드리면서 큰 수익을 보여주는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자, 신대가 방송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또 많은 걸 또 얻어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 이런 추세 지선을 좀 배우고 싶으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 하나 시스템의 모습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추세선을 그어놓으면 도움이 돼요. 왜? 밑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이런 저항선 라인들 찍었을 때 청산점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 라인들 찍을 때 청산점으로, 매도점으로 활용을 했는데 자, 돌파가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돌파가 나면 여기서 따라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다시 조정해 놨을 때 이런 라인들 다시 찍을 때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돌파하고 나서 이날은 가만 냅뒀다가 그 다음날 음봉을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위로 크게 올라갔죠.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저기 위에 있는 게 저항선인지 주태영 전문가 어떻게 알아? 다우지수 저항선도 다 맞추고 코스피 최고점도 맞추고 코스피 최저점 지지선도 맞추고 엔비디아 지지선 저항선 다 맞힌 주태영 파트너가 하나 시스템 위에 있는 저항선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면 이런 라인 지지선 라인을 다시 찍으러 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 봐야죠. 자, 왜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지지선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뭘로 바뀐다?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런 지지선에서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그런 라인들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메이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는 저는 눈에 보여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눈에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위에 올라갈 때 여기 추격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저항선 찍고 빠졌죠.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계속 무릎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등이 나와. 나 본전에 청산해야지. 그런 매매는 이제 버리시죠. 자, 매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이죠. 요런 지지선을 찍고 나서 W자로 찍고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면 M자형 차트지만 우리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 이제 눈에 보이는데 매수해야죠. 매수가입니다. 하나 시스템 53,500원에 한번 매수를 보시고 자, 목표치입니다. 72,000원입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우상향 저항선이에요. 72,000원 여러분들 목표가로 드리고 자, 손절가 48,700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는다면 계좌 플러스로 돌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올라간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씩 한번 잡아볼까? 그러지 마시고 지지선 찍을 때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추세선 고점하고 뜩 연결을 하시면 이날 일봉이 하나하나 생길 때 조정이 나서 밑에 지지선 찍을 때 얼마가 지지선인지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알려줬다? 주태영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솔트룩스입니다. 자, 이 솔트룩스를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이유도 같아요. 하나 시스템하고 같아요.
뭐가 같아요? 이런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자, 저항선 돌파를 하면 뭘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바로 매수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 막 흔들 때 몇 프로 드셨어요? 이제는 이런 라인들 찍으러 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봐야 하는 그 이유도 과거 저항선인데 돌파가 났어요. 그렇죠? 다시 거기 찍으면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외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를 드려서 수익난 종목들 지금 아까 계속 보여드렸죠. 옵션도 마찬가지 4,300%, 2,100%. 자, 뭐 해야겠어요? 매수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다려야죠. 이제 매수를 보고 계속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인 딱 잡고 깨고 내려오면 가감이 밑에 제가 손절 라인 다 알려드리잖아요. 딱 그렇게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자, 뭐를 못해요? 손실을 버티시고 수익을 못 견디시죠.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막 흔들리니까 아까는 내가 분명히 200만 원 수익이었는데 밥 먹고 오니까 200만 원 손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홀딩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지선 라인들에서 매수를 받다면 올라갈 때 여기 세력들이 흔들거나 말거나 어차피 난 수익인데 그러면서 이런 라인에서 익절 스탑 딱 걸고 그냥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추세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한번 볼게요. 이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따가 말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프를 막 2,000개를 줄여도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 있는 세력들 진짜 머리 진짜 좋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선 찍고 올라갈 때 흔들면 다 털릴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알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 자, 우리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이제 주시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저항선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내려오고 해서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W자. 자, W자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여기가 단기 쌍바닥 구간이에요. 이런 라인이 뭐 바닥 아니냐. 그래서 단기 쌍바닥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W자로 반등이 나올 때 우리 그거 수익을 좀 맛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65,000원까지. 위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에요. 자, 매수가 45,200원 드릴게요. 내일자 지지선이에요. 45,200원.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시고, 자, 목표치 65,000원, 그리고 손절가 41,200원 것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뀌는 그런 라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 올라갈 때 여기서 바로 따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서 물을 타요. 물을 타고 내려오면 다시 그날나 반등할 때 물 타서 빠져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만 있는 거예요. 내가 수익난 종목. 물 타서 빠져나온 그거는 기억에 벌써 없어. 뭐만 있냐면 여기서 3% 5% 먹은 그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계속 찾아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뭐지? 그걸 보시고 대응하시는 이제 단타 치시거나 물 타고 하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질 게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추세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 오는 그런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신다가의 주택형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그런 종목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